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디 셀렉트 아티클에 연재하고 있는 불평등 시리즈의 네 번째가 되겠는데요. 결혼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편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인 불평등 심화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첫 번째는 정보통신혁명이 벌어지면서 대졸자들, 특히 그 대졸자들 중에서도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로 이어지는 이른바 잘 나가는 전공자들, 여기다 헬스케어, 왜냐면 노령화되니까 이쪽 관련자들만 돈 많이 버는 세상이 와서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죠. 두 번째는 세계화의 충격. 세계적인 어떤 국경의 장벽들이 사라지면서 관세가 내려가면서 저가의 개도국 상품들이 물밀듯이 밀려들면서 선진국 제조업들이 붕괴되는, 또는 제조업 공동화 현상들이 벌어지며 경제가 어려워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바로 결혼이 불평등을 굉장히 심화시키고, 특히 미국 같은 통계를 이렇게 살펴보면 불평등 심화에 있어서 약 10에서 15%가 결혼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논문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일단 결혼 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바로 이건 뭐냐 하면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의 비혼 출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그 아이들 중에서 결혼 관계, 현재 결혼한 커플에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나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대체로 옛날에는 100명 그러면 그 중에서 95명, 90명은 결혼 커플이었어요. 근데 최근 어떠냐? 가장 좀 심한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프랑스가 되겠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6명의 아이들이 비혼, 동거 커플이거나 전에 동거했던 또는 전에 결혼했었던 커플에서 나온 아이다. 결혼 제도가 붕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를 보면 영국, 여기는 10명 중에 5명. 그 밑에가 미국인데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비혼 커플에서 애가 태어난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용어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세계 선진국들 살펴보면 결혼 관계 자체, 결혼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결혼이라는 게 일단 두 가지 쪽에서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그죠? 선진국들 보면 정말 이혼 커플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결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은 결혼을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결혼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수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림 한번 보시죠. 지난 30년 동안 1970년부터 2011년, 40년이네. 40년 동안에 걸친 소득 분포. 그러니까 오른쪽 끝으로 가면 제일 잘 사시는 분들, 왼쪽으로 가면 중위 또는 그 중위 소득 이하의 여성들인데요. 소득 분포별 결혼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잘 사는 사람,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만 결혼율이 올라가고 나머지 그 밖의 모든 계층에서 결혼율이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방끈이 긴 고학력 여성들일수록 이렇게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반대입니다. 이거 경제학자들이 예측하고는 정반대죠. 옛날 경제학자들, 게리 베커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이분은 결혼의 비용이 커질수록,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여성들이 그 출산, 육아 또는 가정 살림에서 상당히 많은 부담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여성일수록 결혼의 매력은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거죠. 즉 고학력 여성, 고소득 여성만이 결혼율이 높아지는 세상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었던 세계적인 변화 두 가지랑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는 정보통신혁명, 두 번째는 세계화 속에서 예전에 굉장히 좋았던 중산층의 일자리들이 소멸되는 가운데 고학력 여성들 입장에서 굳이 자기보다 소득 수준이 낮거나 또는 학력 수준이 낮은 남성이랑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평생 자취하다가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을 짊어지기가 싫어서 고소득자들하고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남자 고소득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변동성이 큰 세상 일이 대단히 변화가 큰 세상에선 고소득에 능력 있는 여성이랑 결혼하는 게 상당히 괜찮은 일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고소득자들끼리의 커플을 추적해봤더니 이혼율이 굉장히 낮더래요. 즉 안정적인 결혼관계를 유지하는데 소득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변동성과 그리고 소득 수준, 이 두 가지 모두 다 고학력자들끼리의 결혼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혼 전후의 만족도를 조사한 걸 봤는데요. 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게 결혼 시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커플들은 안타깝습니다. 결혼 전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결혼한 다음부터는 서서히 만족도는 떨어져서 이전 자기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즉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지만 이게 일상적인 일들이 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래 그 사람이 잘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냐, 낙관적인 사람이냐 하면 잘 살고 비관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잘 못 산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점선이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이 점선을 추적 조사를 해본 분들이 뭐냐 하면 부부 간의 소득 격차가 아주 크지 않은 커플들일수록 불만족도가 별로 안 올라가더라.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반대로 검정색 실선이 뭐냐 하면 부부 간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큰 집단인데 이 큰 집단은 결혼으로 인한 충족감,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지만 떨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격렬한 세상 일이라는 게 이게 참 어렵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라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좀 안정을 추구하고요. 특히 자신과 차이가 큰 사람보다는 소득 차이가 큰 사람보다는 비슷하거나 또는 비슷한 환경 또는 비슷한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는 게 세상 일이다 보니 점점 부유한 사람들끼리 더 결혼을 잘하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시도하지 못하며 삶 자체의 변동성도 커지는 일종의 악순환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더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